안녕하십니까. SF플러스430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6월이 지나가면서 6월의 운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운용 보고를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6월의 운용 보고로 제가 찾아오게 되었고요. 내용들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조언하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충전 방식에 대한 완성차 업체들의 참여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테슬라의 플랫폼적인 가치에 시장이 많이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5월 25일에 포드가 처음으로 이제 테슬라 그 충전 규격에 참여해서 슈퍼차저 네트워크에서 충전이 가능토록 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 6월 8일에 GM이 참여를 했고요. 6월 27일에 볼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가 7월 10일인데 지난 주말간에도 그 메르세데스 벤츠가 테슬라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플랫폼적인 가치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 시장에서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인 조선이나 반도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에 대해서 제조 OEM 역할을 하는 국내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기업들이 좀 차별적인 실적을 보여줄 거로 예상이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도체 업종에서는 특별히 또 지난 상반기 내내 계속 이슈가 되었던 챗GPT와 관련된 글로벌 AI 수요 증가에 따라서 함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이 밴드위드티 메모리라고 하는데 HBM이라고 합니다. 이런 HBM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걸로 보여지면서 이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저희 펀드 성과로 좀 넘어가서 보자면요, 글로벌 대장장이 펀드를 제외한 전 펀드에서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좀 시현했습니다. 대장장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성과를 기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약간의 조정이 나타나면서 시장보다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절대 수익률 기준으로 플러스가 났지만 시장보다는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펀드별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부터 시작을 하자면 글로벌 플랫폼으로 말씀드리면 전월 시장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던 테슬라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1등 기업인데 거기에 더해서 충전 네트워크 또한 다른 완성차 업체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플랫폼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화되는 한 달이었고요. 거기에다가 풀 셀프 드라이빙 서비스도 연말께 좀 시작될 것으로 일론 머스크가 좀 알렸고, 사이버 트럭도 판매가 개시될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탄탄한 해자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 변동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지난달에는 소니나 쿠팡, 우버에 대한 비중의 확대가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소니는 이제 과거에 알고 계셨던 분들은 전자기기 판매 업체 정도로 많이 아실 텐데, 지금은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컨텐츠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소니 뮤직 같은 경우도 전 세계 2, 3등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음악을 퍼블리싱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소니 기업 안에 컨텐츠 플랫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게임 컨텐츠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으로의 확장성을 저희가 고려해서 신규로 좀 편입을 하게 되었고 비중이 좀 확대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쿠팡 같은 경우도 국내 지배력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고요. 다른 기업들이, 다른 이제 온라인 상거래 기업들이 점유율을 계속 뺏겨가는 거에 비해서 쿠팡은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점유율이 40% 이상으로 올라가진 못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점유율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버 또한 그 비슷한 흐름에서 전 세계적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엔 저희가 헬스케어 비중에 대한 일부 축소가 좀 있었고, 그것을 좀 더 이제 성장성이 높은 섹터로 비중 이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조 플랫폼으로 정의해서 가지고 있던 OEM, ODM 기업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기여를 했는데요. 영어무역이나 한국콜마 같은 기업을 예로 들 수 있고요. 영어무역 같은 경우는 애슬레저에 대한 트렌드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실적이 긍정적이었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각국의 전 세계적으로 있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특히 많은 이런 로컬 브랜드들, 조그만 브랜드들의 이제 제조 OEM의 역할을 해주면서 주가 상승이 좀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인 모바일 네트워크 플랫폼은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이러한 기업들을 통해서 저희는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시현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 변동 쪽에서는 저희가 모바일 플랫폼 기업들이 아무래도 여기서 퀀텀 점프하는 성장을 만들어내기 만만치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보다는 좀 네이버를 좀 선호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히든 밸류가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측면에서는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이제 모바일 플랫폼 기업보다는 저희는 각자의 영역에서 좀 플랫폼 성향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고요. 뭐 인바디 골프존, 현대 이지웰 같은 기업들이 그런 예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차익 실현한 앱노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주가 변동에 대한 비중 하락이었기 때문에 비중 하락 부분은 뭐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대장장이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대장장이 같은 경우는 운용 성과 측면에서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이었는데 시장의 성과 대비해서는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용 전력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주면서 저희한테 긍정적인 기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기여 한쪽에서는 미국의 높은 금리가 좀 유지되면서 저희가 높은 비중으로 좀 보유하고 있는 엔페이즈 에너지라는 기업은 미국 지역의 주거용 태양광 시장에 대한 둔화 우려가 계속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저희는 그 와중에도 이 부분은 계속 이제 미국의 에너지 패러다임 시프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 전환의 과정에서 엔페이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비중 변동 쪽에서는 보통 이제 헬스케어 수요에서 언맨 니즈, 미충족 수요라고 하는 쪽이 치매 치료제랑 다이어트 치료제 영역인데요. 이러한 영역에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뭐 지금 1등 시가총액까지 올라갔죠. 일라이 릴리에 대한 비중을 좀 확대를 했고요. 조기 진단 영역에 있는 익섹사이언스 같은 비중을 좀 확대를 하면서 대장장이는 약간 이제 플랫폼과는 좀 다르게 조금 더 나름대로의 성장성을 크게 보여줄 수 있는 대장장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비중은 일부 차익 실현을 했고요. 테슬라 NACS 방식, 아까 말씀드린 충전 표준 방식이 전체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쟁업체는 저희가 차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던 것은 편출하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대장장이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하이 밴드위드티 메모리 HBM DRAM인데요. HBM DRAM 수요 증가에 따라서 수요 증가가 전망되는 가장 높은 비중 가지고 있는 ISC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 상장 폐지를 하게 된 공개 매수를 통해서 상장 폐지를 하게 된 루트로닉 같은 경우도 한행 컴퍼니가 인수하면서 긍정적으로 저희한테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 기업인 TEMC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해줘서 전반적으로 다 보시면 이제 소재 관련된 기업들 성장이 저희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UV 관련돼서 상승폭이 컸던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의 차익 실현이 좀 크게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좀 개별적인 이슈이긴 한데 부정적 기여가 반대편에서는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 변동 측면에서는 대장장이도 지금 상반기 동안은 2차 전지, 반도체라는 뚜렷한 큰 트렌드 속에서 메가 트렌드가 가지고 있는 섹터들이 좀 있었다면 하반기 같은 경우는 각자의 영역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을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섹터 전반적으로 좀 상승한 폭이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 급부가 좀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여전히 2차 전지 반도체에 대해서 핵심 종목들은 가져가지만 반대쪽에서 좀 각자의 영역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기업들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우리 코리아 플랫폼에서 나타났던 것들처럼 긍정적으로 보완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스텐트 전문 기업인 MI텍이라든지 ESL 전자 가격 표시기를 하고 있는 글로벌 지금 사실상 거의 1등에 가까운 기업인데요. 솔루엠 같은 기업이라든지 위성 안테나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비중 확대를 좀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터나 반도체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일부 진행한 부분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영에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글로벌 영에이지에서도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은 테슬라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들에게 특별히 더 좋은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확실한 전기차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브랜드 중에 딱 두 가지가 기여도가 높았는데요. 룰루레몬 그리고 셀시우스 같은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그걸 좀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액티브 라이프에 적합한 브랜드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요가복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셀시우스 같은 경우는 에너지 드링크, 근데 이게 운동용 에너지 드링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액티브 라이프에 적합한 브랜드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변동 측면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닌텐도 같은 경우도 좀 상승폭이 높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비중을 일부 소니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 컨텐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게임 컨텐츠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영에이지에 좀 적합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신규로 좀 편입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르쉐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축소해서 가져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폭스바겐 그룹 전체적인, 그러니까 폭스바겐 그룹 산하에 있는 포르쉐이기 때문에 폭스바겐 그룹 전체적으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을 좀 못해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 같은 멀리서도 업데이트 가능하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가능하게 해서 리콜 같은 사항들을 바로바로 처리해주는 테슬라가 시작한 그런 서비스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마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자동차 안에 모든 것들이 모듈화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각각의 모듈들을 제조해왔던 밑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들과의 소프트웨어 통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직 계열화해서 잘 가져갔던 테슬라는 굉장히 빠르게 이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데 반해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옮겨가는데 좀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르쉐 앞으로의 럭셔리카로서의 지위는 충분히 유지 가능하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계속 딜레이 된다면 전기차 시장에서의 지위가 충분히 확보될까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비중은 일부 좀 축소해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7월에 관찰하고자 하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7월에 가장 중요한 건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서 기업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저희가 주목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 실적 발표에서도 어떤 실적을 볼 것이냐 라고 한다면 2분기를 가장 주름 잡았던 것이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얘기했던 AI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챗GPT와 관련된 서비스가 굉장히 떠올랐고, 그와 관련돼서 엔비디아의 H100 매출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에 대한 가이던스, 2분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굉장히 높게 줬고 이익도 가이던스를 높게 줬습니다. 그럼 과연 이 매출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올 것이냐, 혹은 더 서프라이즈한 매출 규모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를 저희는 주목해서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 서비스에 대한 분기 실적 발표에서 얘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라는 챗GPT를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분을 49.9%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분법 손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챗GPT를 서비스하는 오픈 AI가 본인들의 애저 서비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의 최대 고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으로는 잡히고 반대로는 지분법 손익에선 손실이 잡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장부상으로 우리가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었는지 지금은 알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챗GPT의 앞으로의 확장성, 또 어떤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게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7월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희가 분기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온다거나 분기의 방향성이 약간이라도 잘못 나온다고 이거에 대해서 바로 반대편의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려고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분기의 방향성을 이야기 드리는 거는 기업이 나아가는 방향을 연간 단위로도 충분히 볼 수 있지만 분기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변화들을 저희가 팔로우업하면서 비중 조절을 통해서 저희가 고객 여러분들께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처음 얘기했던 거의 성장 스토리보다 더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새로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수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다 버무려서 실적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저희 SL플러스 자체가 매크로에 대한 예상을 하지는 않지만 기업들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주목해서 듣는 것은 저희가 기업보다 앞서 나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기업보다 앞서 나가는 미래 전략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주도하는 1등 기업들의 이야기는 항상 주목해서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들을 좀 관찰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메타의 스레드라는 새로운 SNS가 출범을 했고요. 트위터와 동일한 텍스트 기반의 SNS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위터와 서비스의 형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거의 다른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굉장히 SNS에서 가장 핫한 게 틱톡과 인스타그램인데, 가장 핫한 인스타그램의 계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출시 16시간 만에 3천만 명 가입자를 모집을 했고요. 지금 7월 10일자 기준으로 지금 현재 한 9,700만 명, 9,800만 명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갔고요. 챗GPT가 1억 명을 달성하는데 2개월 걸렸고, 틱톡이 19개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 한 28개월 정도를 소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스타그램이라는 굉장히 든든한 형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겠지만, 앞으로 이 스레드라는 그 서비스가 어떻게 자리 잡을지를 7월달 동안 좀 잘 지켜보려고 하고요. 이제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 트위터 사용자들 중에 빠져나간 사람들도 많고 자본들도 좀 많았었기 때문에 트위터로부터 떠나간 사용자와 광고주들을 잡기 위한 좀 메타의 전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완전히 동일한 기능이기 때문에 트위터의 소송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SNS 기업에서 분명한 것은 이제 광고할 수 있는 슬롯, 광고할 수 있는 매체가 늘어나면 광고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메타 입장에서는 별로 손해볼 것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려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제 트레드를 계속 저도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트래픽이 넘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에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것들도 뭐 트레드에 올라오게 되면 인스타그램으로 가야 되는 트래픽이 이쪽으로 와서 소위 이제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결국 SNS는 그 안에서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생태계, 어떠한 형태로 이러한 SNS가 자리 잡아 나가는지 저희가 7월달 동안 살펴보는 거, 앞으로 뭐 단순히 7월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저희가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뭐 많은 펀드와 저희 이야기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다 보니까 말이 좀 빨랐을 수 있는데요. 내용들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은 알고 싶다 하시는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